가을, 베이징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높았다. 자금성, 한때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었던 곳은 이제 시간을 초월한 위험으로 서 있었다. 붉은 담벼락과 금빛 기와는 수백 년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넓디 넓은 광장은 역사의 무게만큼이나 깊은 침묵과 현대의 소음이 뒤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 광활함 속에서 22살의 한국인 교환학생 박소희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손에는 낡았지만 믿음직한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그녀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소희는 사진 동아리에서 늘 빛을 쫓는 아이로 불렸다. 지금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태화된 너머 서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오후의 황금빛이었다. 빛은 자금성의 웅장한 처마 끝에 걸려 부서지며 마치 용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완벽한 순간, 완벽한 구도. 평범한 기념사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역사의 한 조각을 포착하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인파를 피해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대한 돌 조각상과 낡은 밧줄로 희미하게 경계가 표시된 구역 근처였다. 그곳에는 다른 근위병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딱딱한 표정의 리 병장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제복은 흠잡을 데 없이 각이 잡혀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간에 희미하게 잡힌 주름은 오랜 근무의 피로감과 어딘지 모를 권태를 드러내는 듯했다. 그는 움직임 없이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마치 자금성의 일부처럼 견고하고 변함없어 보였다. 소희는 리 병장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숨을 죽인 채 낡은 밧줄 너머로 발을 살짝 디뎠다. 단 한 걸음, 아니 반 걸음 정도였을까. 그래야만 했다. 그래야만 렌즈 안에 저물어가는 빛과 고궁의 실루엣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장면을 담을 수 있었다. 미니 삼각대를 꺼내 펼치는 금속성의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셔터를 누르기 직전에 짜릿한 긴장감 속에서 숨을 참았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날카롭고 단호한 외침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중국어였다. 소희는 화들짝 놀라 카메라에서 눈을 뗐다. 리 병장이었다. 그의 눈은 조금 전에 무심함은 온데간데 없이 매처럼 날카롭게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인지 짜증인지 모를 감정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소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군화 소리가 텅 빈 광장에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리 병장은 소희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의 키는 크지 않았지만 제복과 그의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소희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소희가 들고 있는 작은 삼각대와 밧줄 너머로 넘어온 그녀의 발을 번갈아 쏘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고 엄격해졌다. 당신 저 밧줄 못 봤어?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이야. 삼각대는 또 뭐야? 여기서 촬영 금지인 거 몰라? 그의 말은 딱딱 끊어졌고 외국인인 소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속도였다. 소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억울함이 뒤섞였다. 밧줄은 너무 낡고 희미해서 경계선이라는 인식조차 하기 어려웠고 삼각대 사용 금지 표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설사 규칙 위반이라 해도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 그녀는 서툰 중국어로 더듬거리며 대답하려 했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밧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 찍으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다. 평소라면 유창하게 나왔을 말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리 병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불신이 가득했다. 몰랐다고? 당신 같은 관광객들은 항상 똑같은 변명만 하지. 규칙은 규칙이야. 예외는 없어. 그는 손가락으로 밧줄 안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장 나와! 그의 고함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몇몇 관광객들이 흘깃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근처에서 조용히 풍경을 감상하던 노년의 중국인 부부 왕씨 부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았고 셀카봉을 들고 있던 젊은 중국인 남학생 샤오장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불안하다는 듯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책당하는 상황은 소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일방적인 태도와 무례함에 대한 반발심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기요. 소희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전히 떨렸지만 아까보다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제가 규칙을 어겼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병장님의 태도는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사진을 찍고 싶었을 뿐이고 악의는 없었어요. 그리고 밧줄은 정말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점, 이곳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는 점을 짧게 덧붙였다. 어쩌면 그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리 병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소희의 말을 변명이나 반항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과하다고? 뭐가 과해? 규정을 어긴 건 당신이야. 어디서 말대꾸야?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고 그의 그림자가 소희를 완전히 덮었다. 신분증 꺼내. 이름이랑 국적이 뭐야? 정식으로 보고해야겠어. 정식으로 보고한다는 말은 단순한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다. 낯선 땅에서 공안이나 그와 유사한 권력기관과 엮이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교환학생 신분인 그녀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지 알 수 없었다. 소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붙잡았다. 여기서 이대로 물러서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확신할 것이고 앞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행동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국에서 사진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을 때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부터 비슷한 종류의 권위적인 질책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학생답지 않게 너무 기교를 부린다거나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식의 평가였다. 그때 그녀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후회했었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해석을 존중받지 못했던 그 경험은 그녀 안에 작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때의 무력감이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렇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떠올랐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소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번에는 중국어가 아닌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다. 어차피 그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규칙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죠. 하지만 그 규칙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고 제 행동에 악의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긴 아름다운 곳이고 저는 그저 그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병장님은 매일 이 풍경을 보시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녀의 한국말은 리 병장의 귀에는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더욱 인상을 찌푸리며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뭐라는 거야? 중국어로 말 못해? 그는 소희가 들고 있는 카메라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마치 그 카메라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듯이. 그 카메라 이리 내놔. 증거물로 압수해야겠어. 리 병장의 손이 카메라를 향해 뻗어나오는 순간 소희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가슴에 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스쳤다.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었지만 그 위협적인 행동과 접촉은 소희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왕씨 부인은 작게 탄식했고 샤오장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다시 들어 올렸다. 렌즈는 리 병장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방어하듯 혹은 이 부당한 순간을 기록하려는 무의식적인 증인처럼 카메라를 들고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깊은 실망감을 담고 있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려놓지 못해. 리 병장은 더욱 격분하여 소리쳤다. 그가 다시 소희에게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리 병장, 무슨 소란인가?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갈랐다. 리 병장보다 계급이 높아 보이는 어깨에 별 하나를 단 장교가 다가오고 있었다. 웨이 대위였다. 그는 순찰 중이었는지 아니면 소란을 듣고 왔는지 차분하지만 엄격한 표정으로 리 병장과 소희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등장은 얼어붙었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리 병장은 황급히 자세를 바로하고 웨이 대위에게 경례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격분은 사라지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딱딱한 군대식 어투로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보고드립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이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경고에도 불응하며 촬영 금지구역에서 삼각대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불손한 태도로. 웨이 대위는 리 병장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소희에게 향했다. 그는 리 병장보다는 조금 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역시 날카롭고 관찰력이 있었다. 그는 소희의 카메라와 그녀의 발이 놓인 위치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는 영어로 물었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시겠소, 아가씨? 소희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천천히 내리고 웨이 대위를 향해 최대한 차분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영어와 서툰 중국어를 섞어가며 아까 리 병장에게 했던 설명보다 더 조리 있게 상황을 전달하려 애썼다. 밧줄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삼각대 사용 금지 표시를 보지 못했던 점, 리 병장의 반응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던 점,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부당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녀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 노력했다. 웨이 대위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소희의 말을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가끔 리 병장에게 향했다가 다시 소희에게 돌아왔다. 소희의 설명이 끝나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주변의 관광객들도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웨이 대위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소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규칙은 지켜져야 하오. 이곳은 특별한 장소이고 안전과 질서를 위해 정해진 규율이 있소.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주의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리 병장처럼 노골적인 적대감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제 그만 가보시오.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오. 그것은 사과도 이해의 표현도 아니었다. 그저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한 판에 박힌 지시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리 병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무게를 실어 리 병장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몇 마디 되지 않는 짧은 말이었지만 리 병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희는 웨이 대위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리 병장이나 웨이 대위를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리 병장의 불쾌한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을 애써 무시하며 그녀는 밧줄이 있던 곳에서 멀어져 갔다. 카메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안도감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규칙을 어긴 무례한 관광객 취급을 받았고 리 병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웨이 대위의 개입은 공정함보다는 효율성을 위한 조치처럼 느껴졌다. 시스템은 개인의 사소한 실수나 억울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권위는 그저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금성의 넓은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매료시켰던 고궁의 아름다움은 이제 퇴색된 것처럼 보였다. 붉은 담벼락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화려한 금빛 기와는 차갑게 빛났다. 하늘은 여전히 더없이 파랗고 높았지만 그 푸르름이 어쩐지 공허하게 느껴졌다. 문득 아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왕씨 부인이 떠올랐다. 그녀가 지나쳐갈 때 왕씨 부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 괜찮아요? 너무 상심 말아요. 저 사람 리 병장을 가리키며 원래 좀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짧은 위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소희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 녹여주었다. 그녀는 부인에게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의 씁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자금성 북문 셔무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거대한 문을 나서자 베이징의 번잡한 일상이 그녀를 맞았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 방금 전까지 겪었던 고립감과는 다른 종류의 혼란스러움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손에 쥔 카메라는 여전히 차가웠다. 결국 그녀는 그 완벽한 순간을 담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의 파편들만 남았다. 권위의 무게, 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 이것이 오늘 그녀가 렌즈 대신 마음에 담아온 베이징의 풍경이었다. 그녀는 길 건너 경산공원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공원 언덕에 올라가면 자금성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고 했다. 어쩌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조금 전의 일들이 사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오늘 경험한 권위의 딱딱한 얼굴과 그 아래 숨겨진 개인의 감정들은 쉽게 잊힐 것 같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현실의 단면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베이징의 가을 하늘 아래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경산공원 정상에서 내려다본 자금성은 장엄했다. 해질녘의 마지막 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붉은 담들은 거대한 용처럼 구불거리며 도시를 감싸 안고 있었다. 소희는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었다. 조금 전에 불쾌했던 기억이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아무런 재지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셔터를 눌렀다. 장엄한 풍경 속에 담긴 자신의 복잡한 감정암지에게 기록하려는 듯이. 사진 몇 장을 더 찍고 난 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자금성은 이제 거대한 그림자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 안에서 벌어졌던 작은 소동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리 병장은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을까? 그는 오늘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 단순히 규정을 어긴 외국인 관광객을 훈계한 일상적인 사건으로 치부할까? 아니면 웨이 대위의 질책에 잠시나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소희는 웨이 대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리 병장보다는 유연해 보였지만 결국 시스템의 일부였다. 그의 임무는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에게 소희의 억울함이나 리 병장의 경직된 태도는 부차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그가 보여준 것은 관리의 기술이었지 정의의 실현은 아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카메라에 대해 생각했다. 카메라는 세상을 보는 도구이자 기록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해를 낳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녀의 사진에 대한 열정이 의도치 않게 규칙과 충돌했고 권위적인 인물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규율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특히 낯선 문화권에서는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하고 민감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분명 밧줄을 넘은 것은 잘못이었다. 아무리 희미했더라도 경계는 경계였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불균형했다. 만약 그녀가 중국인이었다면 혹은 남성이었다면 리 병장의 태도가 달랐을까? 아니면 그의 눈에 비친 어리고 만만해 보이는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까?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둠이 짙어지자 공원에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소희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차분해져 있었다. 오늘 일은 분명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권위란 무엇인가? 규칙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다른 문화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교환학생으로서 그녀가 앞으로 마주할 과제들이었다. 공원을 내려오는 길,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경산공원에서 찍은 자금성의 전경 사진들 사이에 아까 리 병장과 대치하던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담았던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리 병장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 뒤로 보이는 자금성의 웅장한 배경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잠시 응시하다가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늘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로 했다.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소희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베이징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빌딩 숲, 그 안에 녹아든 오래된 골목길의 풍경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 카메라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하루 카메라는 그녀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사진을 찍을 것이다. 런던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 베이징에서도 그녀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탐험하고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후 그녀는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것을 넘어 그 풍경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또한 자신의 열정이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동시에 그녀는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작은 저항은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려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 비록 서툰 언어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다. 앞으로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랐다. 지하철에서 내려 숙소로 걸어가는 길, 그녀는 아까 왕씨 부인이 건넸던 위로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그 짧은 공감의 표현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새삼 느꼈다. 어쩌면 거대한 시스템이나 경직된 권위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이해와 위로일지도 모른다. 샤오장의 불안한 눈빛, 왕씨 부인의 걱정 어린 표정. 그들은 방관자였지만 동시에 침묵의 증인이기도 했다. 그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소희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숙소에 도착한 소희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리 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웨이 대위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자금성의 웅장한 모습과 그 안에서 벌어졌던 초라한 갈등의 기억이 교차했다. 그녀는 오늘 겪은 일을 일기장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감정을 쏟아내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권위는 제복이나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리 병장은 권위를 가졌지만 존경을 얻지는 못했다. 웨이 대위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공감을 주지는 못했다. 나는 오늘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일기를 쓰면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오늘의 경험은 분명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세상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것이 비록 씁쓸한 경험이었을지라도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다. 밤새 뒤척였는지 몸이 무거웠지만 어제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베이징의 아침 햇살은 여전히 밝고 투명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오늘은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어제의 사건 때문에 학교 가기가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교환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가방을 챙기고 숙소를 나섰다. 카메라 가방도 잊지 않았다. 카메라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고 어제의 일로 인해 그것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학교로 가는 길, 그녀는 어제와는 다른 시선으로 베이징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 분주하게 오가는 자전거들, 오래된 건물과 현대적인 빌딩의 조화.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였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질서와 통제, 개인과 시스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 같은 것들.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소희는 어제 자금성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을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기로 했다. 친구들의 걱정을 사고 싶지도 않았고 아직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신 그녀는 친구들과의 평범한 대화에 집중하며 잠시나마 어제의 기억을 잊으려 애썼다. 오후에는 사진 동아리 모임이 있었다. 동아리 방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다양한 사진들이 그녀를 맞았다. 베이징의 풍경, 사람들의 모습, 추상적인 이미지들.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낸 작품들이었다. 소희는 자신의 카메라를 꺼내 어제 경산공원에서 찍은 자금성 전경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 하지만 그 사진만으로는 그녀가 어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동아리 친구 중 한 명인 리웨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소희, 주말에 자금성 다녀왔다며? 사진 많이 찍었어? 어디 좀 보여줘.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경산공원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리웨이는 감탄하며 말했다. 와, 정말 멋지다. 구도도 좋고 빛도 잘 살렸네. 역시 소희야. 그의 칭찬에 소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그녀는 리웨이에게 물었다. 리웨이, 혹시 자금성에서 사진 찍을 때 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거나 그런 거 있어? 예를 들면 삼각대 사용이라든가 특정 구역 출입 같은 거. 리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 기본적인 규칙은 있겠지. 근데 워낙 넓고 사람도 많아서 삼각대는 아마 중요한 건물 앞이나 실내에서는 못 쓰게 할걸? 그리고 통제구역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왜? 무슨 일 있었어? 소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얼버무렸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워낙 중요한 곳이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아직 어제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소희는 컴퓨터를 켜고 어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경산공원에서 찍은 자금성의 파노라마 사진은 기술적으로는 만족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진정으로 담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득 리 병장과 대치하던 순간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었던 그 장면을 떠올렸다. 비록 사진은 삭제했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과 복잡한 감정은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어쩌면 그 장면이야말로 그녀가 어제 경험한 진짜 자금성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웅장한 역사적 건축물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갈등과 권력의 민낯. 그녀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 경산공원에서 찍은 자금성 사진 한 장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 위에 어제 느꼈던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기 시작했다. 색감을 차갑게 바꾸고 명암 대비를 강하게 주었다. 사진의 특정 부분에는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왜곡 효과를 주어 불안정하고 긴장된 느낌을 더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답기만 한 자금성의 모습이 아니었다. 웅장함 속에 스며든 불편함, 질서 속에 감춰진 폭력성, 화려함 뒤의 공허함. 그녀가 느꼈던 감정들이 사진 위에 더 씌워지고 있었다.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마침내 작업을 멈추고 완성된 이미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객관적인 기록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이 담긴 이미지였다. 하지만 소희는 이 이미지가 어제 찍었던 그 어떤 풍경 사진보다 더 진실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경험한 베이징의 또 다른 얼굴, 그녀가 마주했던 권위의 민낯을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너무 개인적인 작업일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희에게는 이 작업 과정 자체가 중요했다. 사진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소화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이미지를 자금성, 또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저장했다. 그날 밤 소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제의 경험을 마주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에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베이징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메라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녀의 렌즈는 이제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까지 담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진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여정은 그녀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 분명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인육칠시 total characters 1621. 몇 주가 흘렀다. 소희는 베이징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학교 수업에도 충실했고 주말이면 카메라를 들고 도시 곳곳을 누렸다. 자금성에서의 사건 이후 그녀는 주변 상황을 살피고 신중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렌즈는 이전보다 더 깊고 다양한 시선으로 베이징의 모습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화려한 관광지의 이면에 가려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사라져가는 옛것들의 흔적,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것들. 그녀는 자금성, 또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작업했던 그 이미지를 동아리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다.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친구는 기술적인 표현에 감탄했고 어떤 친구는 이미지에 담긴 불편한 감정에 대해 질문했다. 리웨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희, 이 사진 뭔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다면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금성에서 겪었던 일을 차분하게 털어놓았다. 리 병장과의 갈등, 웨이 대위의 개입,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까지. 리 웨이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사실 네가 겪은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닐지도 몰라. 이곳에서는 때때로 그런 식의 권위적인 태도나 경직된 규칙 적용을 마주하게 되거든.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네가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리웨이의 공감과 이해는 소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자신의 경험이 단지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리웨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의 사진 작업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소희는 도시의 이면이라는 주제로 연작 사진 작업을 시작했다. 베이징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늘, 질서 속의 균열, 시스템과 개인 사이의 긴장감을 포착하는 작업이었다. 그녀의 사진은 더 이상 단순히 아름답거나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 사회적인 메시지와 비판적인 시선을 담기 시작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촬영 중에 제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시선이 너무 편향된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사진은 그녀가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교환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는 교환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소희는 고민 끝에 도시의 이면 연작 중 몇 점과 함께 자금성 또 다른 시선 이미지를 출품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녀의 베이징 경험과 사진 작업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시회 개막일, 소희는 자신의 작품 앞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진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특히 자금성, 또 다른 시선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과 조용히 의견을 나누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소희의 눈에 들어왔다. 웨이 대위였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소희는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학교 측의 초청을 받아 전시회에 참석한 듯했다. 그는 다른 작품들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소희의 작품들 앞에 멈춰섰다. 그는 자금성 또 다른 시선 이미지를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소희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이 이미지를 알아볼까?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웨이 대위는 이미지에서 시선을 떼고 옆에 적힌 작가 이름 박소희와 작품 설명을 읽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웨이 대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놀라움과 어쩌면 당혹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소희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소희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소희는 긴장했지만 피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는 소희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흘깃보고는 입을 열었다. 이번에도 영어였다. 이것이 당신이 본 자금성이요, 박소희 양?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는 듯다. 소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제가 경험한 자금성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웨이 대위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소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의 시선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소희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사과? 변명? 아니면 또 다른 질책? 몇 초 같은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소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시각이군. 당신의 예술적 표현을 존중하오. 그는 짧게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다른 작품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단호하고 권위적이었지만 소희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미묘한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다. 그것은 완전한 이해나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일방적인 무시나 질책은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과 표현이 비록 작게나마 그에게 어떤 파문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소희는 웨이 대위가 사라진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작품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사진이,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이나마 세상과 소통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베이징에서의 시간은 끝나가지만 그녀의 사진 여정은 이제 새로운 막을 열고 있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여정. 그 여정은 때로는 씁쓸하고 힘들겠지만 분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확신했다. 베이징의 하늘 아래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과 목소리를 가진 예술가였다. 전시회는 며칠 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소희의 작품, 특히 자금성, 또 다른 시선은 몇몇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 대담한 표현에 찬사를 보냈고 다른 이들은 그 안에 담긴 비판적 메시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소희는 그 모든 반응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교환학기 마지막 날, 소희는 짐을 정리하며 베이징에서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